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혁입니다. 최근 4세대 걸그룹이 굉장히 핫한데요. 이 4세대 걸그룹을 만들어낸 회사의 주식들도 과연 핫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세대 걸그룹 관련해서 거의 100장 가까운 레포트를 쓰신 하나투자증권의 박수영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오늘 항공섹터가 아니라 엔터 섹터에 대해서 한번 딥다이브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운송에 엔터까지 더해서 맡고 있는 박수영 연구원입니다. 아, 정말 두 개 섹터 나시고. 네. 네,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신지. 엔터. 네, 오늘 엔터 담당이라서 좀 전에 한국 섹터, 운송 섹터 담당하실 때보다 좀 더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얼마 전에 레포트를 내셨던데 네. 그 레포트 제목이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내 지루한 인생을 네. 끝내러 온 결국은 내용을 좀 보니까 엔터 산업을 좀 처음부터 다시 좀 훑은 거라서 저희가 이쯤에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국면에 엔터가 굉장히 위기라고 평가를 받았다가 네. 거의 기적같이 부활했는데 네, 좀 네. 어떤 부분에서 그랬던 건지 시장에서 어떤 엔터 산업의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았던 건지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초반에는 위기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실적의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연이 어려워진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 실적의 빵꾸가 날 거고 음. 그렇게 되니 멀티플, 그러니까 배수라고 하죠. 목표 배수 자체가,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좀 내려오면서 주가도 연일 하락세가 계속되었고요. 그런데 그런 구간이 생각보다 짧았어요. 네. 짧게 이어지고 갑자기 계속해서 주가가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실 텐데 그 이유는 팬데믹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네. 팬데믹 때문에 회사들이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시 제가 이 팬데믹 때문에 회사들의 주가도 실적도 좋아졌다. 뭐 전화위복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가져왔던 가장 큰 변화가 네. 플랫폼들의 위상을 높여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만큼 산업 내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내 플랫폼으로 모아야 되느냐 이 네.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슈퍼 IP, 메가 IP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런데 이 IP를 엔터사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것들을 이제 뭐 팬의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네. 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IP 그 자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엔터사들이 우리 IP 되게 많은데 이걸로 조금 더 공연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이브가 20년 10월에 상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논란이 조금 있긴 했는데 네, 너무 비싸게 상장했다고. 그렇죠. 네. 근데 걔네가 그때 상장을 할 때 하이브가 상장을 할 때 우리는 IP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회사야. 라는 거를 표방을 하면서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IP에 대한 뭐 니즈 이런 것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상장을 하니까 다른 엔터사들도 역시 답은 IP다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지고 있는 IP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공연 외로 네. 생각들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약간 치열한 고민들의 결과가 뭐 다들 아시는 위버스나 버블 같은 네. 팬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라던가 아니면 굿즈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게 하거나 아니면 그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콘텐츠를 많이 푸는 그런 식으로 해서 팬들을 더 돈을 쓰게 하는 뭔가 네. 구매 행위를 유발하는 것들을 했고 근데 그게 약간 선순환이었던 게 오히려 팬덤의 규모 자체를 늘리는 효과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팬데믹이 엔터사들의 실적도 주가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전화위복이 된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게 됐지만 사실은 다른 방식의 매출이 또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네, 또 네. 하이브가 그걸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네. 제가 하이브 매출을 볼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게 참여형이랑 비참여형으로 네. 좀 나눠가지고 그렇죠. 참여형은 앨범이라든가 콘서트처럼 네. 정말 의사처럼 일해야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참여형은 소위 멤버십 비용들. 네, 저도 네. 암이어가지고 네. 33,000원을 내는데 네. 이런 멤버십 비용 같은 거는 비참여형이다 보니까 이런 비참여형 매출 비중이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매출화가
된다는 걸 하이브가 보여주니까 요즘에 다른 엔터사들도 이런 하이브의 좀 그런 경로를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밸류에이션이 확실하게 좀 점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코로나의 역설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엔터 기업들이 어쨌든 재평가를 한번 받았잖아요. 네, 네. 재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엔터 기업을 좀 좋게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예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그런 네. 걸그룹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팬덤의 규모가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걸그룹들이 앨범을 내요. 그러니까 네. 특히 뭐 4세대 걸그룹이라 할 수 있는 아이브, 에스파, 있지 이런 애들이 앨범을 내면 그 앨범의 일주일간 판매량 즉 네. 뭐 초동 판매량이라고도 하죠. 그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나드는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블랙핑크가 직전이라고 하긴 조금 되었지만 네. D앨범 때 초동 판매량이 69만 장 정도였으니 지금의 신인들이 초동으로 100만 장을 찍는다고 하는 아, 거는 네. 엄청난 수익화 시점이 빨라졌다라는 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질 좋은 IP들을 많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가 네. 여기에 좀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뭐 아이브나 있지나 에스파나 뭐 아니면 르세라핌이나 뉴진스 같은 그런 4세대 아이돌들은 어떻게 나오자마자 그렇게 소위 나오자마자 막 100만 장씩 파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세대들의 아이돌들 대비해서 좀 더 뭔가 발전해서 아니면 팬덤 사이즈가 훨씬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소위 약간 그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돌로 나왔지만 팬덤 사이즈 모수가 커지니까 많이 판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는 것도 맞고 일단 뉴진스는 갓 데뷔한 신인이라 첫 앨범 같은 경우는 30만 장 남짓 팔렸고요. 네. 그런데 요즘에 아이돌들이 데뷔하는 경로를 좀 보면 채널을 하나 끼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일단 진행을 해요. 그렇게 되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을 되게 알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얼굴이 알려진 멤버들을 하나 두 명 픽을 해서 그룹에 끼워 넣게 되면은 데뷔하기 전부터 팬덤이 상당해요. 그런 전략을 밟고 있기 때문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앨범도 얘기를 하셨고 이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콘서트도 살아난 네. 상황인데 또 다른 또 비참해형 네. 그런 무형 자산을 활용한 이런 형태의 매출화도 가능하다 보니까 엔터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수익화 기간에 들어갔고 과거에는 신규 어떤 그룹을 만들어내서 그 수익화하는 기간까지 걸렸던 기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그게 좀 매우 짧아졌다. 네, 요게 맞습니다. 조금 포인트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엔터 기업들 중에서 이런 논리로 보셨을 때 제일 선호하는 기업이랑 또 선호하는 이유, 투자 포인트 이런 건 어떤 게 될지. 일단 가장 선호하는 기업은 JYP이고요. 투자 포인트 자체는 제가 계속해서 IP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JYP의 이제 아티스트들을 쭉 보면 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있지 정도가 일단 가장 대표적이고 네. 그 밑을 잇고 있는 게 엔믹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있고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총 4개의 그룹이 새로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개된 아티스트들의 가시성이 가장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IP들의 활동이 공백이 없이 가장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JYP 말고도 또 좋게 보시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으세요? 그래서 방금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게 비참여형 매출로 네. 어떻게 확장성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는 단연컨대 하이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IP들을 뭐 게임도 만들고 네. 콘텐츠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네. MD 사업도 활발하게 해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버스 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MD 매출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뭐 직접 참여형 매출도 단연컨대 뭐 BTS가 들어 있어서 매우 크지만 네. 비참여형 매출로도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이브가 어쨌든 뭔가 새로운 BM을 보여준 건 맞고 그 BM의 확장성이 제일 넓은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JYP는 그 아티스트들이 끊김없이 계속 나오고 또 가시성이 조금 높은 네, 부분이 네. 장점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엔터 기업들이 좀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비싼 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또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긴 그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엔터들은 이 아이돌 이런 대규모 아이돌 그룹을 육성시키는데 얼마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거를 이제 네.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진 않고요. 근데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들어가는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매출을 창출하고도 남는다. 왜냐면은 매출 경로가 다양해졌잖아요. 단순히 네, 뭐 네. 앨범, 음원, 공연뿐만 아니라 아이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뭐 굿즈를 비싼 가격에 판다거나 네. 혹은 아이돌의 콘텐츠를 유통해서 돈을 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활용성이 매우 넓기 때문에 신인을 육성하는 비용을 훨씬 크게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엔터 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장점 포인트라는 생각이 네, 요즘에 네. 조금 드는 게 이게 결국에는 뭘 만들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원가율이 너무나 낮다고나 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는 거의 한 7년 동안 계약하잖아요, 네, 보통. 네. 그 7년 동안 계약하는데 그 과거에는 뭐 소위 3, 4년 차에 BEP가 됐다면은 지금은 뭐 1, 2년 차에 BEP가 네. 돼버린다고 하면은 나머지 수익화 기간은 상당한 그 영업 네, 네.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거가 양쪽으로 커지기만 하면 되니까 아티스트 수가 많아지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아티스트의 매출도 더 분개쳐가지고 네, 네. 더 많아지니까 거의 네. 곱배수로 좋아지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올해 실적을 지금 JYP가 한 2조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뭐 2.2조 정도의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네, 네.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PER 한 30배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말씀하신 그룹들 막 확장하고 이러면은 또 내년 내후년 봤을 때는 또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장점인 것 같고 네. 이게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좀 덜 받고 네, 네. 예, 이런 부분이 장점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보실 때 네. 인덱스를 쓰셨으니까 아, 네. 정말 여러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죠. 인덱스 때 여러 생각했는데 그럼 뭐 생각하시는 뭐 리스크한 부분 아니면은 엔터 산업이 좀 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더 밸류에이션 애드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었나요? 일단 가장 리스키한 거는 이제 매니지먼트 측면이 가장 크죠. 아무래도 이제 인적 자본이 전부인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때문에 그 회사별로 관리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정성적인 측면으로 그걸 좀 회사별로 차별화된 포인트로 음.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뭐 아티스트 소위 소녀시대 시절만 네. 하더라도 그런 이성 스캔들 하나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스캔들이 있다 한들 막 이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완전 인조인간 같은 걸 원하는 건 네네. 아니고 어느 정도 인간미가 있는 모습을 또 원하니까 예전만큼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어떤 막 네. 소위 준범죄에 해당하는 이런 걸 네. 일으키면은 그거는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는데 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뭐 생활하는 것까지 이제 하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관리 역량이라는 네. 것 자체가 이제 뭐 공백기가 얼마나 짧은지 그래서 회사의 실적이 네. 비어가는 분기가 없을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역량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무래도 실적을 뭐 무시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좀 긴 시계열로 보면은 또 그런 비는 분기가 또 반대로 말하면 준비하고 있는 분기이기도 네, 하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 부분은 장점이 될 수 있는 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아까 JYP나 하이브도 그렇고 에스파도 얘기하셨는데 점점 이렇게 새로 데뷔하는 아티스트들이 계속 앞으로도 많아질까요? 이런 소위 그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 그 각 세대를 대표하는 IP들이 회사마다 수가 더 늘어나는 구간으로 봐야 돼요? 네,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 확실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JYP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4개 그룹이 벌써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JYP 외에도 네. 하이브도 벌써 어젠가 그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 N팀이라는 보이그룹이 곧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소문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YG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제니만 뭐 몇 명이다
라는 걸그룹이 데뷔할 수 있다라는 네. 말이 계속 돌고 있어서 아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내년 정도엔 충분히 데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사람을 육성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엔터랑 게임이랑 종종 비교하는 걸 네. 좋아하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엔터는 이제 팬덤이 더 깊잖아요. 그렇죠. 게임은 이제 그 정도의 팬덤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재밌는 게임 나오면 바로 옆으로 가는데 여기 엔터는 이 팬클럽이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네, 깊은 맞아요. 팬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확실히 매출화 부분에 장점이 큰 것 같고 육성하는데 막 게임 대작 게임은 막 500억, 1000억 이렇게 들거든요. 막 사이버펑크 막 2, 3천억 드는데 네. 아티스트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또 훨씬 더 매출화 기간도 길고 네네. 게임 수명이 굉장히 짧은데 이게 매출화 기간이 기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엔터 기업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산업인 것 같고 확실히 뭔가 지금 개화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국면에 엔터가 한번 재평가 받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재고가 문제되는 시기에 재고 하나도 없고 당연하죠. 뭐 네. 팬덤 엄청나고 또 수익화 구간 다채롭고 네. 또 아티스트 스케줄들 따다닥 나오고 매출화 구간도 짧아졌고 뭐 거의 장점밖에 없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PER 밸류로 올해 실적 기준이 조금 네. 비싸다는 건데 비싸다. 이것도 내년 내후년 가면은 낮아진다는 얘기다 네. 보니까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오늘 박수희 애널리스트님 불러서 좀 엔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너무나 강력한 팬덤 때문에 조금 살짝 좀 위축이 돼서 더 하셔야 될 말을 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아마 뭐 3분기 실적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때 또 다시 불러서 엔터 위주로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오시면은 더 재밌게 또 네. 이제 오픈 마인드로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하고 네.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